어디가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투자성이 좋은 지역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기회가 올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그럼 다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양극화가 생길 거다. 그쵸. 부동산은 네. 어디가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일단은 서울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서울에 그래도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를 상담하는 것보다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네. 현실적인 투자를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있는데 네네. 투자성이 좋은 지역은 남쪽이에요. 근데 남쪽은 지금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규제로 묶여 있는데 규제로 가깝지만은 묶이지 않은 지역들을 네. 살펴봐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군포, 군포, 경기도 그리고 군포, 이제 시흥, 경기도 시흥. 예, 그 다음에 안산, 네. 예, 뭐 화성, 뭐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네. 서울과 연결성이 좋은 교통 호재가 있고 네. 지역의 호재들이 조금 씨앗을 공공에서 뿌려놓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데 찾는 방법은 이런 거죠. 군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GTX C 노선으로 나중에 서울과 연결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안양, 뭐 그 의왕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만 쏙 이렇게 빠져 있어요. 군포만? 예, 군포만. 근데 군포가 전통적으로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풍선 효과로 오르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군포의 모든 지역을 다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오해고요. 이제 아파트의 그 땅의 가치들을 그리고 땅을 품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을 보면 돼요. 군포 같은 경우에 수리산역 주변에도 용적률이 낮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TX가 바로 근접하는데 바로 옆에 기존 아파트 중에서 뭐 매화 14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는 기준은요, 150% 미만이면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규제 지역하고 얼마나 인접한지를 찾고 그 다음에 호재를 찾고 그 다음 건물로 들어가서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로 그 건물이 얼마나 크게 사업성인지를 따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었지만은 시흥이든 안산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저는 소장님 너무 신기한 게요. 거기 사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네. 정말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단지 몇 동이 남향이 다 하시잖아요. 전부 다는 모르죠. 아니, 너무 신기해요. 아, 전문가는 전문가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포, 시흥, 안산, 화성 요런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지역들에 한번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또 그거를 이제 찾을 때는 규제 지역과 어느 정도 밀접도가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도 꼼꼼하게 꼼꼼하게 따져보면. 보셔야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도 좀 확인해 보고. 예, 용적률과 대지 지분들을 확인해 보고. 네.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니 제가 시흥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장현지구? 네, 장현지구. 저희 처남이 이번에 네. 장현지구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요. 네. 신났더라고요. 뭐 영무 예다운 받으셨나요? 어딘지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네, 그래갖고 되게 신나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좀 집을 잘 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현지구는 지금은 호화 벌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기도에서는 서울과의 연결성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장현지구에는 정말 좋은 노선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요? 첫 번째는 신안산선이고요. 네. 신안산선은 뭐 안산에서 시작해서 네. 이제 그 매화 산업단지가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연결되고 광명하고 시흥하고 이제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에도 연결되고 광명 연결되고 결국은 여의도로 연결돼요. 근데 그 노선이 지금 착공을 했고 2024년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 번도 계획을 지킨 적은 없어요. 25년 정도에 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준공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가치들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나쁘지 않고 월판선도 들어가요. 월교와 판교인데 판교도 제1 테크노밸리, 2, 3 테크노밸리까지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어져 있고 입지에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수요들이 일자리를 연결을 시키니까 네. 몰려드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직장 가기 편하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일자리랑 연결되는 철도예요. 근데 이 두 경기도에서 최고 좋은 월판선 노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그 서울로 여의도로 연결되는 정말 좋은 신안산선. 네. 이 두 개가 장현지구를 다 품고 있는 거고 서해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 시흥시청역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장곡역까지도 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지역이에요. 단 조건 안 좋은 게 있어요. 거기는 송세권이에요. 송세권? 송전탑이 조금 많아서 그거를 좀 피하는 분양권이 좋고 거기 또 종중묘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망에 안 보이는 범위 내에서 분양을 받았다면요. 네. 앞으로도 더 가치 상승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진짜 편집해가지고 처남한테 보내줘야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